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후보들끼리 수사 요청은 물론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비장애인 못지않게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있는 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세입자도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부가 실시하는 대형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에 문제가 적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후보들끼리 수사 요청과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장 선거에서 김승수 후보 측은 상대 후보 측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는가 하면 고창군수 선거에서는 고소와 맞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한 대학에서 3명의 남성이 대자보를 붙이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자 사진까지 찍고 자리를 떠납니다. 어제 도내 대학가에 잇따라 붙은 이 대자보는 김승수 후보를 비난하며 이른바 봉침 사건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공개 토론에 응하라는 내용입니다. 김승수 후보 측은 이현웅 캠프와의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후보 비방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현웅 캠프는 후보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관련서를 일축했습니다. 비방용 대자보 게시는 이현웅 후보 측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오히려 우리 측을 궁지로 몰아가려는 계략인 듯하니 사실 논평할 가치도 없다. 민주당 고창군수 경선은 후보자 간 맞고소전 양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부인의 갑질 논란에 대해 왜곡되고 과장된 사실을 유포했다며 장명식 후보를 고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직선거법 제20조 허위사실 공표죄하고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장명식 후보는 이에 피해자 가족을 대동한 기자회견을 갖고 박군수 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맞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박우정 군수 본인이 장명식 후보를 허위사실로 고소했다면 당사자 역시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단체장 경선이 상대방의 부적격을 주장하는 재심과 이의 신청에 이어 이제는 고소 고발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민주당의 시장 군수 경선이 박빙승부로 이어지면서 차점자의 재심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원 시장 경선에서 1.84%포인트로 아쉽게 패한 윤승호 전 시장은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며 가감점 제도에 문제를 제기한 임실 한병락 후보에 이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당체장 경선에선 김춘진 도지사 예비 후보와 고창군수, 부안군수 경선 대상자들이 재심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으며 순창만 추가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에서 김영배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김영배 후보는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 여론조사 합산 점수 40.45%를 얻어 38.24%를 얻은 김대중 후보를 2.21%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밤 그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미뤄온 장수군수 후보 경선 참여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화당이 6.13 지방선거에 대한 1차 공천을 확정하고 2차 공모에 들어갑니다. 평화당은 익산시장 등 시장군수 후보 7명과 광역의원 후보 13명, 기초의원 후보 43명 등의 공천을 확정했으며 복수 후보가 지원한 군산과 정읍시장은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평화당은 오는 25일까지 전주시장과 후보자가 없는 곳에 대한 2차 공모에 나서고 29일까지는 비례대표도 공모해 다음 달 초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국GM노사가 군산공장 처리 문제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한국GM은 법정관리 신청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GM노사가 사흘 연속 임금과 단체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사측은 비용 절감에 먼저 합의하면 이후 군산공장 남은 근로자에 대한 추가 희망 퇴직과 전환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조는 군산공장과 신차 배정 문제를 먼저 확정해 비용 절감 방안과
일괄 타결해야 한다며 계속 맞섰습니다. 노사가 잠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한국제임은 그동안 공언한 대로 법정관리 신청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8시에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상정하는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하면 회사는 다음 주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제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추가 인력 구조 조정은 물론이고 군산공장과 함께 부평, 창원공장도 폐쇄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규모 실직 사태를 우려하는 정부가 법정관리 신청전에 나서 GM과 협상을 벌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네, 오늘은 38번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일터에서 비장애인 못지않게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장애인들이 적지 않은데요. 정작 전북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 위에 정성스럽게 크림을 두릅니다. 딸기잼을 짜놓고 능숙한 손길로 초콜릿 옷을 입히자 먹음직스러운 초코빵이 완성됩니다. 아주 일 열심히 오라면 이거 잘 뒤져했습니다. 이곳은 33명의 직원 가운데 70% 가까이가 장애인입니다. 배우는 건 느려도 익숙해지고 나면 비장애인 못지않게 성실하고 정확합니다. 처음에 가르친 데는 힘이 들지만은 이것이 쭉 진행이 됐을 때는 비장애인에 비해서 그게 정확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전북에서 장애인들이 이 같은 일터를 갖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전북의 장애인 고용률은 27.5%,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충남은 45.5%, 충북은 49.6%나 됩니다. 직장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장애는 어떤 직업군이 좋다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마저도 지키려는 기업이 많지 않은 것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관리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죠.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 세입자도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아파트는 4년 전 전기요금을 1년 넘게 내지 않다가 발생한 연체료 550만 원을 몰래 주민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3일도 안 돼서 다 빼가먹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내용도 잘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자꾸 더 발생을 하게 될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 관리비가 제대로 공개돼야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는 전주의 경우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달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공개 주체를 보완했습니다. 또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의 무관심으로 구성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아파트 사용자인 세입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세입자인 사용자도 말하자면 입주자 대표의 동대표 자격을 부여를 하자 이런 취지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아파트 관리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되는 부분들을 방지하고 이 법안은 아파트 소유자 중심으로 돼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세입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부는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제도가 경직돼서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발목을 잡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는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500억 원이 넘는 사업이 대상인데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조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새만금 남북도로는
무려 4년이 걸리는 등 전북 현안 사업마다 보통 2년에서 4년이 걸렸습니다. 예타라는 제도를 두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거의 예타 통과하기 위한 노력으로 몇 년을 허비하죠. 이렇다 보니 한시가 급한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정부가 군산의 경제 위기 극복 지원책으로 내놓은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 기지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기로 해 사업 착수 시기는 가늠이 어렵습니다.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큽니다. 정부는 이미 새만금에 도로와 철도, 공항과 항만 등을 짓는 종합 개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런데도 개별 사업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새만금 공항만 해도 국토부가 타당성을 따지고 나면 기재부가 다시 원점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각 부처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또 우리 새만금처럼 각 부처에서 모여서 이미 그 개발 계획에 대해서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복잡한 시작 여부를 따지는 예비 타당성 제도보다는 그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따지는 방식으로. 전라북도는 이 같은 내용과 더불어 지역균형 발전 비중을 높이는 등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전국 시도지사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 현대가 다음 달 열리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태국 부리람과 맞붙습니다. 전력 면에서는 앞서지만 그야말로 살인적인 일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 현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홍콩 키치와의 마지막 경기를 이기고 2조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16강전 상대는 태국 부리람 유나이티드. 다음 달 8일 태국에서 1차전 원정 경기를 가진 뒤 15일에는 홈에서 2차전을 치릅니다. 전력 면에서는 부리람에 앞선다는 평가지만 K리그 경기와 병행해야 하는 만큼 살인적인 일정이 부담입니다. 사흘 걸러 K리그 연속 경기를 치러야 하는 데다 태국 원정 1차전 사흘 전인 5월 5일에도 전남 원정 경기를 가져야 합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해도 부리람까지 버스로 5시간을 가야 하는 등 이동거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스쿼드가 두껍다는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좀 잘 버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남전과 ACL 원정 16강 1차전은 어느 정도 선수를 분할을 해서. 남원시 복싱부가 충남에서 열린 대한복싱협회 장배 전국대회에서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남원시는 6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금 3, 은 1, 동 1개 등 모두 5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강월성 감독은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제15회 전북 도지사기 전북 합기도 대회가 오는 21일 순창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틀 동안 이어지는 이번 대회는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가 중소벤처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제도전 종합지원센터는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하며 중소벤처기업인의 신용회복과 개인회생, 재창업 자금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제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전주국제영화제가 대표 프로그램인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 등을 통해 영화 제작과 배급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줘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 7억 8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무주가 31.7도, 전주는 28.4도까지 오르는 등 군산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 같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임실 31도, 무주 29도, 전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는 낮부터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